지금부터 도장 기능사 실기시험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바탕면을 연마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시험지를 보시고 1번 바탕면 연마지로 강목과 합판하고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120방으로 이 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 합판에서는 약간 이런 면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이 부분들은 그럴듯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거친 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밀어주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다음에 바빠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하고 깨끗한 데 가서 털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털겠습니다. 그 다음 1번이 끝났고 2번 퍼티제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묻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 가게에서 마스킹 테이프로 줄 겁니다. 5페이지를 보면 오늘은 치수 1번에 대해서 첫 번째 걸 해볼 건데요. 1번 55로 나와 있네요. 55는 여기서 이렇게 55, 이쪽에서는 A번이라 해서 마번이 되죠. 마번이 60. 그래서 이리 55, 이쪽으로 60을 긋겠습니다.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55에서 맞춰주고 끝부분까지 안 가고 여기서는 60, 될 때는 코너에 붙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합판에서 항시 60을 재도 합판에서 재됩니다. 여기는 강목에서 나중에 재겠습니다. 그래서 네, 60을 재주시고 강목은 삼각자를 이용해서 반드시 맞춰서 직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테프가 됐고, 이 경우는 지우개를 처음 하니까 잘못 이렇게 한 경우는 지우개를 지워도 됩니다. 다음 작업 들어갔을 때는 지우개로 지우거나 하면 그 모양이 보이기가 싫은데 첫 번째 작업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3개에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테이프 할 때는 종이가 잘 안 붙으니까 장갑을 벗어 주시고요. 마스킹 테이프의 목적은 퍼티제가 내가 연마 작업해놓은 그곳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거든요. 이거 예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찢어도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사이즈 재을 때 나중에 여기 넘티 나오면 사이즈 재을 때 조금의 오차가 나겠죠. 그리고 이쪽 코너 부분 잴 때는 나중에 삼각자를 이용해서 꼭꼭 속에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이쪽에 퍼티가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콘을 완벽하게 붙여주시고, 이 부분은, 끝부분은 다음에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라데이션 작업에 지장이 안 생기도록 칼로 깨끗하게 컷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부분 안쪽까지도 해야 되겠죠. 삼각대를 이용해서 안쪽까지 깊이 눌러주시고,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끝부분에는 칼로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어차피 뜯어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업이 1번 과정이 끝난 겁니다. 2번 과정은 퍼티제로 작업. 여기를 퍼티제로 전체적으로 칠하겠습니다. 퍼티제는 이겁니다. 퍼티 양은 적당량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신 대로 물을 멀리 좀 쪼개주세요. 멀리 튀게. 세워서 일단은 고르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게 됐다 싶으면 이런 정도로 이제 양쪽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벽에다 부벼갖고 이 농도는 들었을 때 줄줄줄 흐를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이 정도 물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농도는 이 정도 하고 들어보시면 조금 적긴 한데 중간에 부족하면 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농도로 하겠습니다. 나무에는 이게 퍼티 작업 하실 때는 일단 있는 대로 많이 좀 부어 주시고 마감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마감까지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양을 적당량을 많이 좀 칠해 주시고 강목 쪽부터 칠하는 게 기본 순서입니다. 적당량을 칠해 주시고 편하신 대로 해도 됩니다. 강목을 주로 하긴 하는데 먼저 하긴 하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얘가 좀 먹히게끔, 물이 먹히게끔 전체적으로 광목에 한 번 정도씩 다 칠해 주시고, 마스킹 테이프 위는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퍼트의 기본은 뒤에 있는 무늬가 안 보이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칠하면 많이 칠할수록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늬 안 보이는 한도 내에서 가장 얇은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무늬가 보이면 얇은 거 의미가 없죠. 무늬가 안 보이는 정도에서 얇은 거. 적당하다고 느낌이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적당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말라보시면.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 사이사이에도 틈이 없도록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틈 사이가 틈이 나면 나중에 물감이 셉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칠을 했는데요. 이 상태는 지저분한데, 이거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마를 때, 이 상황하면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마를 때 안 마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걸 마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깨끗한 이렇게 밀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가볍게 힘을 살짝 손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긴 면을 이렇게. 이렇게 면이 거칠거나 그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마르기가 잘 마르기만 하면 돼요. 다만 바닥에 내가 작업한 그게 없다, 이 사람이 이거 칠을 했나, 그런 부분이 안 보이도록, 안 칠한 느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런 느낌만 없는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잘 마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2번 과제가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칠해주면 좋겠습니다. 2번 부분 과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강목도 깔끔할 필요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마감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안 칠한 부분이 없는 개념으로, 그리고 말렸을 때 문제가 안 되게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채워주시고요. 혹시 못자국이나 이렇게 펑크난 부분도 같이 떼어줘야 됩니다. 퍼티 작업의 포인트가 중요한 그 이유가 구멍 나는 거나 그런 데를 메꾸는 작업이에요, 퍼티가.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퍼티는 작업이 끝났어요. 근데 이 퍼티 작업은 끝나는데 이걸 말려야 되니까 보고, 아, 내가 퍼티가 너무 많다, 너무 없다. 시험장에 가실 때는 이 통을 가지고 가셔서 혹시나 마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가져간 드라이기를 가지고 유성 같은 경우는 뜨거운 바람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수성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퍼티 작업이 끝났고요. 마르고 줄을 끄야지 끝나는 건 아시죠? 2번이 퍼티 작업 강목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5페이지 해서 치수인 1번 치수인 55가 저거 작업이 끝나고 나인 60. 근데 60을 여기서 재기는 힘드니까 밖에서부터 해서 55 플러스 60에서 115가 되고, 이쪽은 60이었는데 70에서 60 플러스 70에서 130을 재겠습니다. 두 번째, (115입니다) 115에서 줄 그어주시고, 이쪽도 115에서 줄 그어주시고, 이쪽은 130이요. 합판을 항시 기준으로 맞춥니다. 아래쪽도 130. 이렇게 해서 여기 줄을 이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우개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좀 그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130에 맞춰서 꺼주고, 얘도 삼각자를 이용해서 꺼주고, 가운데는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퍼티요. 퍼티 작업이 끝나고 세 번째를 보니까 다시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마를 할 때는 이제는 여기 보시면 220방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연마 작업은 이걸로 합니다. 근데 이를 만져보시고 혹시 아까 덜 마른 게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드라이질을 하셔도 돼요. 덜 말랐다 싶은 건 있으면.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말랐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마른 것 같으니까 1번 과제, 2번 과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요. 1번 과제, 2번 과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나머지를 퍼티제로, 연마제로 연마를 하겠습니다. 네, 항시 여기 그 부분에는 이렇게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안 닿게. 끝부분에 민감해야 돼요. 여기가 하얗게 묻어나면 보기 싫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문대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크게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해주면 되겠죠. 끝부분은 이런 부분을 날려주면 깔끔하겠죠. 시험 과정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날려주는 게 깔끔하겠죠. 그게 안 묻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문대주시면 되고, 코너는 꼭 살려주세요. 기역자는 살려주셔야 돼요.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없애주시면 돼요. 이쪽도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우리가 연마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연마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마까지가 끝났습니다. 연마까지가 끝나면 털어와야 되겠죠. 깨끗이 붓을 이용해서 털어주시고요. 제 3번이 끝났으니까 3번 줄을 끄야지 3번이 끝나겠죠. 연마지를 했던 작업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5페이지를 가면 75가 추가되네요. 더하기 75 하면 190이고 여기는 65가 되네요. 그러면 195가 되네요. 190에서 165를 다시 꺼주면 190, 190, 그쪽은 195, 195, 195,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얀색 바탕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연필 자국이 나오면 보기 싫어요.
그리고 강목 부분은 삼각자를 이용해서 딱 맞춰주시고 직각을 올려주시고 딱 맞춰주시고 올려주시고 라인을 보고 맞춰주시면 이게 3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4번 작업은 우리가 이제 4번부터는 합판과 강목이 갈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합판을 보면 중도 해갖고 에멀전 수지고 여기는 락가 스페이스. 사자가 왜 그러냐면 죽을 사자. 여기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이 바탕면은 바인더라는 걸로 칠을 해주시고 강목은 락가 스페이스로 칠을 하는 겁니다. 바로 4번 바인더 칠하러 가겠습니다. 바인더는 가면 바인더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3분의 1컵 정도 받으면 돼요. 받으시고 이게 수성이긴 하지만은 조금 넓은 붓을 이용해서 바인더는 이렇게 약간 넓은 붓을 이용해 주세요. 이게 컵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컵 안에만 들어가는 중에서 가장 넓은 것. 그를 항시 경계면부터 칠할 겁니다. 경계면부터 칠해서 이 강목은 절대 칠하면 안 됩니다. 바인더는 바탕, 합판에만 칠하는 게 바인더입니다. 이거를 들고 칠하는데 경계면부터 이거 경계면에 다크나 이러면 하얗게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경계면에서 최대한 1mm 정도 수준이야 상관은 없겠지만은 최대한 이렇게 경계면을 닿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왕이면. 경계면이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 상황에서 막 예쁘게 칠할 그런 의미는 없어요. 얘를 편하게 칠해주시고 이 강목 부분 끝부분에 강목이 올라타지 않도록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밑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냥 강목 같이 너무 갖다 대면 강목 안에 바인더가 묻게 되면 나중에 락가 서페이스가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코너 같은 경우 살짝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쪽 코너는 뭐 거의 강목만 안 닿은 상태로 해서 빠른 속도로 강목만 닿으면 안 돼요. 강목은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강목이 안 묻는 안 먹는 상태로 바인더는 뭐 고르게 펴나 어쩌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 부분까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목이 닿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바인더 양은 3분의 1컵 정도 하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바인더 칠이 끝났습니다. 바인더 칠이 끝나고 바로 강목에, 이건 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도 됩니다. 강목에 라카 서페이스를 칠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있어. 보다는 조금 작은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할 겁니다. 근데 흰색 페인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색깔은 흰색하고 비슷해서. 근데 이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해도 감점 탈락 사유가 굉장히 큰 사유가 되니까 이 라인을 지켜주시고요. 요 라인. 반드시 선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우리 가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라카 서페이스입니다. 페인트 쪽은 항시 윗면 강목에 칠할 때는 위에서 먼저 해주시고, 위를 먼저 해주시고 세워서 다시 위를 또 해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흐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갈 때 이 라인을 통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강목이 어느 정도 상보가 되면 이 부분을 잡고 하얀색 여기 마스킹 테이프 해놓은 부분을 잡으시고 항시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저 부분 했으니까 다음 이 부분 할 겁니다. 이 부분 칠할 때도 이 흐르면 안 되니까 이 라인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그어놓은 흰색, 아까 우리가 라인 그어놓은 그 안쪽까지만. 이게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잘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건 색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요 라인은 그다지 꼭 지켜주세요. 이게 이렇게 라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또 엎어서 이 라인을 지켜주시면서 이걸 붓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한 면이라도 안 칠하면 안 되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강목할 때 가끔씩 한쪽 면을 칠 안 하고 그냥 다음 작업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탈락이 됩니다. 그거는. 항시 이 라인을 타고 움직여야 돼요. 너무 뭉쳤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안 바른 부분이 없도록 발라주시면 돼요. 조금 울퉁불퉁해도 나중에 상도 1차 하시고 사포질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깎으면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까지 끝내고 다시 엎고 여기서도 갈 때 항시 요 라인으로만 통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 라인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항시 줄 끄는 거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탈락입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와야 되겠죠. 조심해서 와갖고 이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와서 여기부터 이것도 양이 딱 맞네요. 3분의 1컵 정도면. 이렇게 해서 바카스 페이스가 끝났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려야 됩니다. 말릴 때는 찬바람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4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4번 작업은 중도 4번인데 라인까지 끄어야지 4번 작업이 끝난다 그랬죠. 가나다라에서 아까 이제 190이었고 65를 더하면 255가 되고요. 여기 써져 있죠. 여기서 195에서 55를 더하면 250 여기 써져 있죠. 255, 250을 끄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손으로 슬쩍 만져보시고 잘 말랐는지 손으로 만져보시고 끈적거리면 이 끄어야 될 그 라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더 드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덜 마르는 것 같아서 조금 한 번 더 말릴게요. (255) 255 그 다음에 250 그래서 바인더 돼 있는 부분은 색상이 원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줄 표시만 내고 나중에 우리가 도색 작업을 하면 그때 색상이 입혀지니까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페인트는 다음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그 라인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그어주세요. 너무 팍 파가서 구멍 뚫으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목은 94 자를 대고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도 90도 되고 올려주시고 위에서 보고 좌우 밸런스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3등분인데 에 맞춰서 꺼주시면 여기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시험지를 보시고 요 라인 맞춰서 백색, 흑색에서 라인을 이렇게 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 작업까지 끝난 게 4번이 끝난 겁니다. 4번이 끝나면 이 상태에서 놔두시고 5번인 수성 페인트 조색 작업을 하러 갈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된 페인트가 있으니까 준비된 조색 작업을 하러 갑시다. 조색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